간단한 지각평형설부터 중력장, 자기장까지 이제 개념을 정리해보고 문제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첫 번째 수업으로 지각평형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지각평형설은 말 그대로 평형이에요. 자, 평형을 맞춘다. 즉, 밀도가 높은 애들은 아래에 깔리고 밀도가 낮은 애들은 그 위에 자연스럽게 평형을 맞춰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설이에요. 자, 이 지각평형설에 대해 주장했던 그 학자가 두 명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프레트라는 사람과 에어리라는 사람이 자, 지각평형설을 두 가지 관측에서 이제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관측 측면은 뭐냐면 밀도 차이, 지각의 밀도가 어떻게 되냐를 다르게 주장했어요. 두 번째는 모으면의 깊이 차이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모으면은 어디에 경계가 될까요? 그쵸?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살펴볼게요. 자, 프레트라고 하는 사람은 자, 우리가 지각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는데 프레트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차이가 난다라는 게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레트는 지각의 밀도가 다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에어리는 동일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후에 이제 현대로 와서 관측 결과상 어느 설에 이제 더 맞게 되냐면 프레트가 주장한 지각의 밀도는 다를 수밖에 없더라. 왜냐하면 구성 물질의 차이가 나죠. 대륙 지각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지각의 밀도 차이는 다르다라는 프레트의 설이 이제 맞게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모으면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프레트는 지각과 멘틀의 경계는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주장을 하게 돼요. 즉, 모으면은 어디서나 동일하다. 반면에 에어리는 동일하지 않다, 다르다. 즉, 깊이 차이가 난다. 주장을 하게 돼요. 따라서 현재 이제 관측 결과상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우리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으면 당연히 지각과 멘틀의 이 경계라는 모으면 자체가 차이가 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따라서 에어리설이 옳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장했던 바가 맞는 것도 있고 다르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점을 한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이제 지각평형설에서는 각각의 학파에 따른 주장들을 알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동일 압력면, 즉 평형을 이룬다라는 소리는 압력이 각각 그 지점에서 평형이 맞춰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압력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압력식 하나는 알아둘게요. 자, 우리가 일단은 한번 살펴보면 압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을 의미해요. 이게 정의죠. 그죠? 단위 면적당 받는 힘.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이에요. 자, 힘을 다시 표현을 해보면 자, 면적분의 힘은 mg, 중력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질량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한번 바꿔볼 거냐면 질량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밀도와 부피에 관련 있는 항이기 때문에 밀도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따라서 질량이라는 값은 밀도와 부피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넣어주면 ρ, v, g 되겠죠? 그런데 이 부피라고 하는 애들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부피라고 하는 애들을 이 면적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높이 값을 곱한 값이에요. 높이 h, 면적 a. 맞죠? 그럼 이 부피라는 식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면적분의 ρ, 면적, 높이, g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약분을 해볼게요. 면적, 지우. 그래서 ρ, g, h 라는 식으로 우리가 압력항을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이 식을 그래서 유체나 유체, 그러니까 기체나 액체의 항에서 우리가
적용을 해서 볼 수 있는 식이다라고 보면 돼요. 로 GH. 됐죠? 그래서 동일 압력면에서는 이러한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압력들을 계산해 줄 수 있더라. 자, 이제 지각평형설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봤고 그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모의고사에 나온 되게 좋은 문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앞서 정리했던 프레트, 에어링, 그 다음에 동일 압력, 계산까지 굉장히 다 적용해볼 수 있는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 A, B, C가 있고 그 밑에 멘틀이 있어요. 볼 때. 자, 보면 지각과 멘틀의 이 경계면이 우리 얘를 뭐라고 하죠? 모호면이라고 해요. 자, 보면 모호면이 지각 A와 B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A와 B를 어떤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A와 B는? 그죠? 프레트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지각 A와 B의 밀도는 어때야 될까요? 차이가 나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로 1, 로 2, 그 다음에 멘틀의 밀도를 3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이제 B와 C 측면을 살펴보면 모으면 이제 깊이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깊이 차이가 생겼죠. B와 C 측면에서는 모으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에어링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에어링은 지각들의 밀도가 더 어땠다? 동일했다라고 주장한 그 학자죠. 그러면 B를 로우 2라고 설정을 했으면 C의 밀도도 로우 2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프레트냐 에어리냐를 판단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이제 압력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문제에서 동일 압력면이라고 주어졌어요. 여기가 동일 압력. 압력이 동일하다. 자, 이때 적용해야 될 식은 앞서 정리했죠. 압력은 로 GH. 따라서 단위 면적당 이 선에서는 닿는 힘 자체가 다 동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이제 지문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억 보기를 보면 로 1과 로 2 중에 누가 더 크냐 지금 비교하라는 문제예요. 자, 보면 지금 1번과 2번은 프레트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프레트라고 하는 사람은 지각의 밀도가 차이가 나고 하지만 모으면 어떻다? 동일하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밀도가 작은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밀도가 작은 애들이 지금 모으면이 같으려면 더 불룩 솟아올라야 된다. 즉, 대륙 지각의 높이 자체가 어때야 되냐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살을 붙인 사람이에요. 밀도가 작을수록 높이가 높더라. 그러면 지금 조금 더 높이가 높은 A의 밀도가 어떻다라는 소리일까요? 낮겠구나 라고 하는 소리겠죠. 따라서 이걸 써보면 지금 A의 높이와 B의 높이를 살펴보면 A의 높이가 높다. 즉 그에 따라 밀도도 작아지기 때문에 밀도는 로 2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기억을 로 1이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됩니다. 자, 니은을 하기 전에 이제 딕은 먼저 볼게요. 자, B와 C는 에어리로 평형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보기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고. 이제 니은만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니은은 이제 압력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압력 계산을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압력부터 살펴보면, A 압력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압력을 로 GH, 이 공식을 살펴보면, 자, 자, 여기 H1, H2, H3가 각각이 지금 다 밀도가 달라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볼게요. 로 1, G, H 어떻게 될까요? H1 플러스 H2. 그 다음에 밑에 로 3, 멘틀에 관한 거 써주면 로 3, G, H3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자, B의 압력은 로 2, G, H2 플러스 로 3, G, H3. 그 다음에 C의 측면에서는 로 2, G, H1 플러스 H2 플러스 로 2, G, H3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든 파란색이 지금 동일 압력면이기 때문에 이 애들이 다 같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항만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지금 같은 항이 보일 거예요. ρ2G H2, ρ2G H2 이거 같기 때문에 지워버리면 결국 뭐만 남게 되냐면 ρ3G H3는 ρ2G H1 플러스 H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동일한 G는 지워버리고 자 여기서 각각을 ρ2H3로 한번 나눠볼게요. ρ2H3 자 이렇게 나눌 이유는 지금 니은에 가까운 식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자 나눠보게 되면 지금 H3 지워지고 여기서 ρ2 지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ρ2분의 ρ3는 H3분의 H1 플러스 H3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여기 보이는 니은 지문에 H3분의 H2 플러스 3라고 하기에는 틀린 거지. 여기는 1로 바뀌어야겠지. 1. 그래서 니은도 틀린 보기가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개념을 이제 중력장에 대한 개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력장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개념을 이제 두 가지만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중력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건데, 자, 얘는 이제 우리가 물리에서 벡터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것도 벡터의 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방향과 크기를 함께 살펴보아야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력이라고 하는 애는 뭐와 뭐의 합벡터냐면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합벡터더라.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력과 만유인력을 그냥 일치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지구 자체가 뭘 하고 있죠?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 바깥쪽으로 향하려는 힘이 생기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원심력이죠. 그래서 자, 지구 중심으로 끌어달리는 만유인력과 그에 반해 바깥쪽으로 향하려는 힘, 원심력이 합해진 개념 자체가 중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향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크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유인력식은 기억을 해둘게요. 자, 지구 반지름을 우리가 그냥 R이라고 잡아볼게요. 지구 반지름을 R이라고 잡는다면 얘는 R 제곱분의 중력상수 Gmn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원심력이라는 힘은 M, R, 오메가 제곱. 그래서 얘는 지구의 자전 각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메가 제곱이다. 그러면 자,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타원형이에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자, 저위도 쪽이 조금 더 길고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반경이 작아지는 이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살펴보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지구 반경 자체는 어떻게 되더라? 작아지더라. 그럼 그에 따라 우리가 만유인력과 그다음 원심력, 그다음에 중력, 한까지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유인력을 살펴보면 만유인력은 반경이 지금 분모항에 있기 때문에 고위도로 갈수록 작아져요. 즉 전체형은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되더라. 됐죠? 그다음 세 번째 원심력. 까지 비교를 해보면 원심력은 그냥 분자에 있기 때문에 반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따라서 작아지더라. 그런데 이 두 힘 중에 우리는 어떤 힘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바깥쪽으로 향하려는 힘보다는 안으로 끌어당기려는 힘이 훨씬 커요. 즉 만유인력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 합을 해보면 중력이라는 애는 이 만유인력의 크기에 조금 더 유사하게 돼요. 따라서 얘도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얘를 따라서 커진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줄게요.
자, 저희도로에서 고위도로 가냐 이 크기 비교는 꼭 우리가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중력 이상이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구한 중력은 어떤 중력이냐면 어디서든 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중력을 표준 중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하에 뭐가 숨어 있냐, 어떤 물질이 매장되어 있냐에 따라서 이 표준 중력 값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렇게 측정을 한 중력을 우리는 실측 중력이라고 해요. 실제로 측정한 중력과 이런 식으로 계산한 중력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력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준 중력을 빼버리면 중력 이상이 양의 값을 띠기도 하고 음의 값을 띠기도 해요. 자, 이렇게 양의 값을 띠면은 실측 중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지하에 뭐가 있을까요? 조금은 무거운 애들이 숨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중력이 작아, 중력 이상이 음의 값을 띠게 되면 실측 중력이 작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즉 지하에 밀도가 작은 물질이 숨어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중력 이상을 가지고 숨어져 있는 물질이 고밀도냐 저밀도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중력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봤고 그에 따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블랭크를 뚫어놓고 위도에 따라 어디로 가면 커지고 작아지고 중력이 커지냐, 만유인력이 커지냐, 원심력이 커지냐 이런 문제들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 그래프를 보게 되면 지금 니은에서 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A, B 둘 다가 다 어떻게 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냐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즉 보면 점차 값이 커지는 게 우리가 뭐가 있다 그랬냐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값이 만유인력과 일단 중력. 그래서 A와 B는 만유인력과 중력이라는 사실을 문제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커지는 값은 만유인력과 중력인데 어디로 갈수록 커진다? 그쵸. 고위도로 갈수록 커진다. 고위도, 저위도. 그래서 기역으로 가면 갈수록 고위도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A와 B 중에 만유인력과 중력은 각각이 무엇일까 따져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지구 타원틀을 살짝 무식화 시켜보면 자, 여기 적도를 살펴볼게요. 자, 적도에서 자, 여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지구 안쪽으로 향하는 일 만유인력. 자, 지구 자전의 일 바깥쪽으로 향하는 일 원심력. 그러면 이 둘을 벡터화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값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얘가 중력이 될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위도에서는 만유인력에서 원심력을 빼기 때문에 중력값이 조금은 작구나. 그 다음에 조금 더 중위도로 올라가 볼게요. 중위도로 올라가 보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사람이 받는 힘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구 중심으로 항상 만유인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으로 향하게 되겠죠. 자, 만유인력이고 바깥쪽으로 향하려는 일 원심력. 그것을 합벡터를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행사변형법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고위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유인력과 중력값이 둘 다 커지긴 하지만 조금 더 큰 값은 뭐가 된다? 뭐가 될까요? 만유인력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에서는 원심력의 값을 빼준 값이 되기 때문에 B는 중력 값이 되고 만유인력보다는 값이 작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자, 위도 판별을 하라는 문제인데 위도 판별. 기역과 니은 중에서 누가 더 고위도다? 기역이 고위도다. 그래서 기역은 맞는 설명이 되고 니은, 기역에서 B는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냐 고위도에서 어떻다? 지구 중심 방향이냐? 라는 걸 묻고 있는데 지구 중심 방향이 되려면 어디여야 될까요? 기역이 아니라 적도여야지만 지구 중심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지구 자전이 느려지면 즉 지구 자전이 느려진다는 소리는 지구 자전 각속도 오메가 값이 작아진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작아질 때 저위도에서 A, B 사이 각도는 작아지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벡터합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하려는 힘, 만유인력부터 표현을 해보면, 자, 만유인력 똑같이 표현을 해주고, 자, 원심력의 크기가 조금은 줄였다라는 상황 속에서 오메가가 작아진다라고 하면 이 핑크색이 조금은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러면 핫벡터 해보면 어떻게 될까? 핫벡터.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지구 자전 각속도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원심력도 작아지고 그에 따라 이 사이각도 어떻게 되더라? 작아지더라. 맞는 보기가 돼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인 3번을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으로 넘어가 보면, 자, 여기 미리 써놨어요. 자, 2번 문제를 보면 지구 타원체의 모양을 나타낸 것인데 지구 타원체 모양이 A에서 B로 바뀐대요. 자, A에서 B로 바뀐다라는 소리는, 자, 반경이 어떻게 됐을까? B가. 반경 자체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경이 커졌구나. 그럼 그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반경이 커졌기 때문에 만유인력항은 R제곱분의 GMN. 반경이 커진 만유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원심력 MR 오메가 제곱. 반경이 커졌기 때문에 원심력은 커지겠네요. 디귿, 이게 단진자의 진동주기인데 우리는 중력을 단진자의 진동주기로서 또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앞서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주기식도 하나 기억을 해둘게요. 주기는 6파이 루트 G분의 L. 여기서 말하는 G는 표준 중력값이에요. 사실 얘만 안다면 우리가 G도 쉽게 알 수 있더라라는 건데, 자, 반경이 커졌어요. 커지면서 만유인력 값이 작아지고 그에 따라 중력항도 어떻게 될까요? 중력항도 값이 작아질 것이에요. 얘가 작아지니까 주기는 어떻게 된다?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디귿이 맞기 때문에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개념인 자기장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자기장에서 알아야 될 부분은 우리가 생성과 지구 자기의 3요소 이 두 가지를 이제 개념을 정확히 알면 되는데, 이 부분은 자, 어렵게 나오려면 어렵게 나올 수도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해보면, 자, 지구 자기장 어떻게 생성이 되었냐? 이거 다이너모 이론이죠. 자,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다이너모 이론은 유동성을 띤 애가 움직여서 그 움직인 애가 스스로 전류를 만들고 그에 따라 유도적으로 자기장이 생성된다라는 이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액체 상태의 외핵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외핵의 성분은 무거운 뭘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면 철이나 니켈. 즉 이런 식으로 전하를 띤 애들이 유동성을 띤 애들 자체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뿐만이 아니라 지구 자전축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구 자체는 자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를 띤 애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전하를 띤 애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주변에 뭘 만들게 될까요? 유도 전류를 만들게 되죠. 유도 전류. 이 유도 전류가 또 뭐를 생성하게 되냐? 우리는 전류와 자기장은 항상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하를 띤 애들이 운동을 하면서 전류를 만들고 그에 따라 자기장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전류와 자기장은 연관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구 자체가 커다란 하나의 자석을 띠게 되더라. 이게 다이너모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태양풍도 막아주고 자외선 뭐 이런 거 다 막아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장 생성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고, 두 번째, 지구 자기 3요소. 자, 이제 얘를 알아야 되는데, 지구 자기 3요소는 이제 뭘 말하게 되냐면, 첫 번째, 환각, 두 번째, 빛각, 세 번째, 수평 자기력.
보면 이러한 자기력 F라는 힘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게 되냐면 가로에서 측정을 하냐 세로에서 측정을 하냐에 따라 우리는 인클라인, 평각은 디클라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즉 얘는 뭐냐면 평각은 경도선상, 즉 세로선상에서 얼마큼 자기장이 벗어났냐를 의미하는 거고, 복각은 수평상에서 얼마큼 기울었냐를 보게 되는 거, 가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즉 가로, 세로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정확한 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복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G1에서도 나왔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G2는 실제로 측정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는,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평각의 정확한 정의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진북으로부터 떨어진 각을 의미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측정할 때는 어떻게 측정을 하게 되냐면 진북과 자북의 사이값을 측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진북은 뭐냐면 지구 자전축과 만나는 북극의 부분, 즉 진짜 북극을 얘기하는 거고, 자북은 뭐냐면 자기장, 자석의 북극. 그래서 자기장의 북극을 의미하는 게 우리가 자북이에요. 그래서 이 진북과 자북 사이의 값을 우리는 평각이라고 하고, 측정을 해보게 되면 즉 이 경도선상의 각을 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냐를 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평각. 그다음 이제 복각을, 자, 얘가 세로각이라고 생각을 하면 복각은 가로각에서 얼만큼 기울었냐를 보는 게 복각이에요. 그래서 복각의 정의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나침반의 바늘이 지표면과 이루는 각이다. 그래서 이 수평을 놓고 나침반의 자침이 아래로 기우냐 위로 기우냐를 가지고 우리가 복각을 측정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자, 적도에서 나침반을 놓으면 기우는 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도 자체는 없어요. 그래서 적도에서 복각을 측정하면 0도가 되고, 그 다음에 자북극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끝으로 가면, 자, 북쪽으로 가게 되면 나침반 바늘이 아래로 기울게 돼요. 자, 아래로 기우는 건 우리가 플러스라고 하기 때문에 자북극에서는 플러스 90도로 보고, 그럼 반대로 자남극은 몇 도가 될까요? 자남극에서는 마이너스 9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표면에서 얼마큼 기울었냐를 가지는 게 이제 복각, 인클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수평 자기력은 자기력 자체를 수평선분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벡터로 보게 되면 F라는 자기력을 우리가 수평과 수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수평의 값을 우리는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F 코사인 세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보세요. 자, 가로에서 기운 각, 이거 뭘까요? 평각이에요? 복각이에요? 복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타 자체는 우리가 복각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인클라인의 I를 따서 수평 자기력 F는, F 수평은 진짜 자기력의 코사인 복각을 해준 값과 같더라 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둘게요. 그래서 지구 자기 3요소는 세로로 얼만큼 떨어져 있냐 평각, 가로에서 얼만큼 기울었냐 복각, 그 다음에 수평 자기력, 이 3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게 되면 그린 가는 북극 근처의 평각 분포를 나타낸 거고, 나는 그에 따라 어느 한 지점의 평각을 나타낸 것이래요. 자, 보면은 일단 그래프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나침반의 N극이 원래는 여길 향해야 되는데 쭉 돌아서 지금 S극 쪽으로 돌았어요. 지금 몇 도로 돌았죠? 여기서부터 쭉 돌았어요. 즉 180도 회전을 한 거예요. 아, 평각이 몇 도다? 평각이
180도구나. 그럼 이 지도상에서 평각이 180도 주어졌죠. 어디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B에서 측정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B에서 측정한 값이다. 이거 맞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억부터 보면 진북에서의 수평 자기력을 물어봤어요. 자, 수평 자기력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수평 자기력은 F 코사인 I, 즉 여기 뭘 넣는다? 복각을 넣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진북을 보면 진북, 자북 다 지금 몇 도냐면 180도예요. 그쵸? 평각이 180도인 지점, 진북, 자북. 자, 진북과 자북이 일치한다라는 소리는 자, 진북, 자북. 그래서 우리는 복각을 몇 도라고 알아두자라고 했냐면 맨 극쪽에선 나침반이 쭉 이런 식으로 있다가 쭉 몇 도만큼 기운다? 90도만큼 기운다. 즉 복각이 90도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에 90을 넣게 되면 뭐가 된다? 0이 되네요.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 니은 C 지점에서의 평각은 마이너스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평각은 여기를 진북이라고 잡는다라고 하면 나침반이 이 진북으로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면 우리 평각은 마이너스로 잡기로 한 거고, 자, 진북으로부터 동쪽으로 나침반이 이동하면 우리는 그 값을 플러스라고 잡는다라는 거 개념에 나와요. 따라서 지금 평각이 마이너스냐라고 하는 소리는 진북으로부터 떨어진 지점이 서쪽이냐라고 묻는 게 되겠죠. 그러면 C 지점은 진짜 북극, 여기서부터 어디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맞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다음 2번 문제도 옆에 서서 살펴볼게요. 자, 2번을 보면, 자, 2번을 먼저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평각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평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뭐였죠? 진북이에요. 진북으로부터 세로로 얼만큼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냐를 물어보는 거고, 평각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수평으로부터 기울었냐, 얼만큼 기울었냐, 얘를 보는 게 평각이에요.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측정하는 지점은 A 지점이라고 해볼게요. 자, A 지점에서 내가 평각을 측정을 하고 싶으면 일단 뭘 찾아야 될까요? 그쵸, 진북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A 지점에서 진북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진북, 자북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진북과 자북 사이 벌어진 이 각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평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2번 문제 같이 살펴볼게요. 자, 2번 그림은 어느 시기의 지리상 북극과 자북극 및 지표면 위의 세 지점 ABC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면 진북이라고 하는 건 지구의 자전축 끝이 만나는 부분을 우리는 진짜 북극이라고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북극은 뭐냐면 그 시기에 나침반 바늘이 N극이 가르치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판이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자기장의 북극, 즉 자북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살펴볼게요. 자, 평각은 A, B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아까 평각 측정하는 거 한번 해봤죠? 다시 한번 여기 그림상에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A상에서 일단 진북을 찾아야 돼요. 진북으로부터 자북이 얼만큼 떨어져 있냐, 이 세로각을 평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A에서 측정한 값 요거고, 자, B에서 측정을 한번 해보면 진북, 다음에 자북, 요 각이 평각이에요. 그럼 이 각이 누가 더 크냐면 A보다 어디서 더 크다? B에서 더 크다. 이거 맞는 소리가 되겠죠. 이거 직접 그려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니은 복각은 B보다 C에서 작냐 크냐 요거 물어봤어요. 자, 복각이라고 하는 애는 인클라인이다. 즉 가로가 얼만큼 기울었냐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적도에서는 얼마라고 했냐면 적도에서는 0, 자북에서는 얼마였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완전히 꺾이는 90도더라. 즉 적도에서 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값이 커진다라는 거 가지고 풀어보면, 자, B보다 C에서 작냐라고 했는데 C가 더 어떻죠? C가 더 저위도예요. 저위도기 때문에 복각은 B가 더 클 거야. B보다 C에서 작다. 맞는 소리가 되겠죠?
자, 디귿. 표준 중력은 A보다 C에서 크냐 작냐 물어봤어요. 자, 표준 중력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표준 중력은 만유 인력과 원심력의 합인데 원심력보다는 만유인력 항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는 만유인력을 따라서 표준 중력도 어디서 더 크더라? 고위도에서 값이 더 크더라. 즉 A보다 C에서 어떨까요? 더 저위도기 때문에 작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4번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부터 했냐면 지각평형설 공부했고, 두 번째 중력장, 세 번째 자기장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할 부분은 이 지구 자기 3요소 각각을 측정하고 비교하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발목을 잡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